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인 것 같아요. 7월에 있었던 83회, 그쵸? 83회 토픽 시험이 끝나고 또 선생님이 처음 준비하는 84회 토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네, 84회 54번을 위해서 예상 문제 첫 번째를 준비해 봤는데요. 공지된 대로 바로 오늘의 주제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 고령화 사회 토픽을 또 조금 준비했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죠. 네, 이 주제 많이 들었는데 뭐 또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이유는요. 꼭 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어나 어떤 표현들 그리고 한국에 관련된 뉴스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저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오늘 여러분 그냥 보지 말고 노트 필기하면서 보면 네, 더 좋겠죠. 중요한 단어를 많이 공부할 거니까요. 잘 메모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오늘의 문제를 읽어보죠. 자,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6.5%에 달해 고령 사회가 되었고, 네, 2025년이면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고령화 원인은 무엇인가? 자, 2번은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네, 이것을 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요, 한국을 이야기하겠죠.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자, 고령이라고 하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화는 become, 아어진다라고 해서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고령화라고 하고요. 그 고령화 현상이요. 급속하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즉 한국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빠르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6.5%에 달했죠.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요,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고령사회. 자, 그리고 2025년이면 고령자 비중이면 퍼센트가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초고령 사회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정한 것이 아니라요. 네, 유엔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유엔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네, 7% 이상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자라고 했고 20% 이상이면 슈퍼 고령사회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한국은 지금 16.5%에 이미 여기 도착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한국은 고령사회라고 하고 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그 속도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고령화에 문제도 많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이 고령화, 너무 빠르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직도 그 준비가 아주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쓰기 전에 저와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에게 어떤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메모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령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왜 고령화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원인은 저출산이라고 잘 이야기합니다. 저출산. 자, 출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이를 낳다. 네, 엄마가 배에 이렇게 있다가 아이를 뿅 하고 낳죠. 자, 그런데 저네요, 저는 low죠, low. 그러니까 아이를 적게 낳는다라고 해서 저출산과 같은 말은 출산율, 율은 %고요. 출산율이 낮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2022년 기준으로 0.92명입니다. 출산율이. 즉,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꼴찌입니다. 꼴찌는 가장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이 정도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죠. 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 양육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돈, 교육비라고 합니다.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지죠. 그쵸? 그런데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그 전에 비해서 더 큰 어떤 짐, burden, 부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부부끼리 우리 생활하자 이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죠. 그쵸? 그리고 또 여러분, 여성들이 예전에는 집안일을 했죠? 근데 요즘 여성들은 어떤가요? 네. 전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회사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이 결혼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뭐라고 했나요? 결혼은 필수야 라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죠? 결혼은 선택이야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별로 낳지 않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인의 인구 %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가장 또 대표적인 이유가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뭐죠? 의료 기술을 이야기하죠. 의료 기술. 예전에는 고칠 수 없는 병, 난치병이라던가 암과 같은 캔서 이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
그쵸?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빨리 발견하고 건강검진도 많이 하죠. 체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럼 빨리 발견하면 또 치료를 또 잘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신약이라던가, 신약은 약은 메디슨이고, 신은 또 새롭게 개발한 약을 이야기하죠. 뭐 뭔가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그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평균의 에버리지를 말하죠. 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또 expectancy life라고 해서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기대 수명도 늘어났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라는 뜻의 이런 말도 있죠. 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원인들이 있고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나쁜 걸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노인들이 또 건강하게 사시면 그건 또 굉장히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노인 인구만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노동력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을 말하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해지죠. 자, 물론 노인분들도 취업을 다시 해서, 그쵸? 또 좋은 회사에서 노인분들이 본인의 어떤 아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직업을 잘 선택하신다면 아주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분야가 아니라 어떤 테크니컬, 기술적인 분야라던가 요즘처럼 뭐 과학기술이라던가 IT라던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이해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 분야의 발전이 굉장히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다면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한국은요, 아쉽게도 노인들의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곤층. 빈곤이라고 하면 poverty를 이야기하고요. 돈이 없거나 또 이렇게 힘들게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퍼센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노인들을 책임지고 도와준다. 자,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노인 복지라던가 어떤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거나 어떤 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든데 또 노인을 부양해야 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면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자,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과 관련된 노인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노인 범죄라던가 또는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에이, 나는 말할 사람도 없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거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쵸? 저출산 문제라던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겠죠. 저출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겠고요. 또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어떤 취업의 자리를 많이 만든다거나 또 그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 혜택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하고 메모로 정리해 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서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앞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해 보고 이것과 비슷하게 쓰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우리 사회에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자, 추세는 뭔가요? 이러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현상,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곧 어떻게 되나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될 것이다. 하지만 어때요?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면 매우 부족하다란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글을 통해서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 아주 이 고자 한다는 알아볼 것이다. 이런 뜻이죠. 무엇에 대해 about. 그쵸?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첫 번째는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두 부분을 한번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아까 저출산 기억나죠, 여러분? 출산율이 낮다. 즉,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출산 현상, 네, 때문이다.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아이의 양육은 아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교육, 가르치는 것, 그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다.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이 많이 든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열심히 한다라는 뜻, 즉 밖에서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다라는 말을 썼네요. 자,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었나요? 점점 계속 출산, 아이를 낳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출산 싫어.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다, 피하다. 하기 싫은 거죠. 자, 또한을 썼습니다. 원인이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가장 큰 원인은 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또한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또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고 했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결혼관이 변함에 따라 자, 무엇에 따라 앞에는 명사가 와야 하죠. 그래서 변하다를 명사로 변함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결혼관이 변함에 따라 점점 변하면서 결혼은 필수,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이다.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증가하게 되었다. 그쵸? 자, 그리고 게다가 여기는 또한 여기는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썼고요. 자, 마지막 원인은 게다가라고 썼어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여기에서 로는 때문에죠, 여러분. 의로의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다. 더 뒤로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65세였다면 이게 더 뒤로 늘어난 거예요. 80세, 100세 이렇게. 그쵸? 연장된 것도 무엇도라는 표현을 썼고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또 이런 표현을 원인의 표현으로 써보았습니다. 자, 연장되다라는 말 어디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 social distance, 3주 연장.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뒤로 3주 더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장되다 이 표현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중요한 단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원인 쓸 때 어떻게 썼죠? 다시 정리하면 먼저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썼고 또한 이렇게 썼고 마지막으로 게다가 쓰면서 무엇도 무엇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썼습니다. 자,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방법들도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본론 2 문제점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사회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어떤가요? 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말은 여러 사회 문제를 만든다. 네,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드는데요. 자, 우선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이번에는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둔화시킨다라는 말은요. 네, 천천히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만든다. 즉 아까도 설명했듯이 경제 성장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층이 없어지면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천천히 만든다. 어려운 말로 둔화시킨다. 자,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생산 가능 인구죠. 그 젊은 사람들 나이대에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인 젊은 층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감소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영어로 하면 productivity라고 하죠. 네, 이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또 아까 이야기했죠. 책임져야 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젊은 층들의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짐이 어깨가 무겁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재정적이라는 것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면. 자, 뿐만 아니라 아까 게다가와 같은 뜻이죠. 노인 소외가 뭐라고 했죠? 네, 이렇게 노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노인 혼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 소외, 또 빈곤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poverty라고 이야기했죠. 돈이 없는 노인들, 그리고 질병은 병이죠. 네, 질병과 같은 다양한 노인 문제, 여러 가지의 노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문제점이 뭐였죠? 자, 첫 번째는 경제의 성장을 느리게 만들죠? 느리게 만들다. 느리게 만들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자, 그리고, 자, 또,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돈으로 내야 되는 게 많다고 했죠? 뭔가 세금이라던가 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네, 돈 쪽으로 부담이 더 생길 것이다. 또한, 노인 소외. 네, 노인이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노인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빈곤은 가난한 거, 질병은 아픈 거, 그쵸? 이러한 다양한 노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 많죠? 어떤 사회 문제를 네, 야기한다 이런 표현들 좀 어렵지만 둔화라는 표현, 네, 생산성도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부양하다도 가끔 나오고 이런 재정적 부담은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외, 빈곤, 질병 이런 것들은 다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좀 어려워도 정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론이 뭐였죠? 결론은 해결 방법이었죠? 그러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보통 결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 따라서. 이러한 문제, 그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쵸? 아니면 따라서 뭐뭐 할, 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쓰죠? 필요가 있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결론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결론에서는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 쓰는 게 좋아요. 자, 본론에서 쓰는 것보다 첫째, 둘째, 셋째는요, 마지막 부분에서 쓰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봤더니, 아까, 자, 중요한 것이 어떤 해결 방법을 쓸 때는요,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난 새로운 걸 쓰면 안 되고, 앞에 썼던 어떤 문제점, 원인과 관련된 것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문제점이 뭐였죠? 원인이 뭐였죠? 저출산 문제였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서 해결 방법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죠? 출산, 아이를 낳고 양육,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지원금은 돈이에요. 지원은 도와주다고요. 금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잘하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자, 국가에서 그 돈을 좀 늘려서 더 많이 주어야 하죠.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아이를 케어해주는 곳, 그쵸? 뭐 어린이집이라던가 어떤 아이를 돌보는 센터, 이런 시설, 유틸러티를 확장하다는 더 넓혀야 한다. 더 넓혀야 한다란 뜻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넓히다. 알겠죠? 확장하다. 네, 써줄까요? 그 수를 늘려서 넓게 하다, 넓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둘째가 뭐였죠? 노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자, 노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기 쉽지 않으니 그 노인들에게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그런 일을 일자리라고 하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다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출하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인턴이라는 영화 아나요?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노인이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리타이어먼트 하고 다시 새로운 직장에 인턴으로 들어가죠. 네. 근데 거기에서 잘 지내지 못하나요? 네, 아주 잘 지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모르시는 것이 없죠, 여러분? 지혜로워요. 그쵸? 되게 위스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에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 또 어떤 노하우,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어떤 또 갈등을, 컨플릭트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맞는, 노인을 위한 일을 많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노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외로워하시거나, 난 혼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노인 복지시설, 복지라고 하면 웰페어를 이야기하죠. 복지시설을 만들고 복지시설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노래도 배우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그쵸? 그런 노인 복지시설, 뭐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외로움도 없어지고 또 난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병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쵸? 매일 즐겁게 생활하시다 보면, 그리고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들이 혼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따로 노인들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도록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된 해결책을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죠? 적극적으로 이런 단어들, 그리고 출산, 양육, 지원금 많이 나옵니다. 늘리다, 보육시설, 자, 확장하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일자리 창출 나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소외되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요. 꽉 채운 700자네요. 그쵸? 선생님이 아주 가득 쓰긴 했는데요. 좀 많은 단어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들, 표현들을 꼭 정리를 잘 하고요. 그리고 노인 문제와 관련된 거 앞으로 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이죠. 그러면 1인 가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노인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어떤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실버 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길었죠? 네, 54번 예상 문제 공부해 봤는데요. 10월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막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구독, 알림, 좋아요 꾹꾹. 안녕.